네, 안녕하세요. 신기수입니다. 자, 명인들의 복귀, 수요일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아침에는 뭐 굉장히 좋았죠.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괜찮았는데 이제 오후장 들면서 슬슬 좀 빠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제 2시 반 구간부터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찾아보니까 HSBC 투자은행이죠. HSBC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요. 그 뉴스가 우리나라에는 2시 40분 정도의 뉴스가 나왔는데 보면은 선물 쪽에서 2시 반부터 매도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고요. 그리고 종목들이 상당히 그 구간부터 좀 거칠게 좀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강 후약의 장세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마이너스 1.34%, 사실 그 시작은 0.8% 시작을 해가지고 1.2% 2.5% 이상을 지금 밀어내린 거죠. 그렇게 되면서 쭉 빠졌고요. 거의 뭐 저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. 코스피는. 그래서 형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코스닥도 물론 낮다 갭이 있잖아요. 이 갭을 넘어서 가지고 오늘도 보면은 갭에 좀 안착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.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약해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도 보면은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은 5일선을 탈환을 할 수 있을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그 HSBC 뉴스가 나오면서 뭐 선물 쪽에서 밀어내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밀어내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지막에 이제 개파락으로 또 하락할 정도로 상당히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. 이렇게 되면서 시장 전체가 좀 안 좋았는데 그나마 코스닥이 비슷하게 빠지긴 했지만 세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다. 이 차트 형태로만 본다면 코스피는 내일도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. 뭐 이런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. 봉 패턴들이 있어요. 예, 어제의 이 양봉의 몸통이 오늘의 음봉의 몸통에 잡아먹혔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도 심리가 좀 거세서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뭐, 종가 부근에서 이제 외국인들 선물 보면은요, 좀 쭉 밀어내리다가 종가 부근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0이거든요. 매수로 그래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, 뭐 엄청나게 매도를 할, 생각은 없어 보이고, 내일 정도까지는 어쨌든 뭐 내일 빠져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양봉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밑으로 좀 더 빠지면은 아래 꼬리는 달든지 하는 정도의 장세가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 우리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그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매도 리포트 또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한 HSBC의 뭐 비중 축소니까 결국은 매도 리포트죠. 매도 리포트 아주 뭐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합니다. 근데 오늘 나온 HSBC의 매도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왜 비중 축소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의 기업들이 밸류업이라는 거 하긴 하지만 참여 안 할 거다. 무시할 거다. 그래서 결국에는 주주 친화 정책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. 우리 시장에서.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안 돼. 이런 겁니다. 주주 친화 정책? 이거 뭐 그냥 뭐 오너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는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거 안 쓸 거야. 너네들 뭐 밸류업 한다고 하는데
그거 되겠니? 뭐 이제 이런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냈는데, 근데 사실 그런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. 근데 굳이 이 부분에서 그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주가도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리포트를 또 내는 게, 좀 짜증나기도 하죠.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리포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. 패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, 또 뭐 그 일반적인 펀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리포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,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리포트에 매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안 했는데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나중에 시장 빠졌을 적에 책임을 져야 돼요.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면 꼭 매도가 나오게 돼 있죠. 그래서 매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내일 정도까지는 좀 더 빠진다 봐야 되겠고, 선물로 봤을 적에 내일 뭐 어디까지 빠질까 대충 뭐 점쳐본다면은 선물 쪽으로 해서 한 342, 3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시장이 내일도 조금 5년 동안에는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, 뭐 단기 이슈로 봅니다. 중기적으로는 뭐 시장은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뭐 왔다 갔다 뭐 추세를 만들거나 방향을 결정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.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침에 좀 좋은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은 엔비디아의 상승이 있었고요. 또 한 가지는 중국 경기 부양책 건이 있었죠.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해서 조만간에 지준율을 0.5%포인트 낮추겠다. 그러니까 0.25도 아니고 중국도 이제 비컷 하겠다라는 거죠. 0.5% 정도 낮춰가지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약 1조 위안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90조 정도가 됩니다. 이걸 제공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박수를 쳤죠. 근데 이제 중국 차트를 잠깐 보면은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를 보시면요. 오늘 같은 경우에 쭉 오르긴 했는데 어제도 오르고,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긴 했지만 음봉 마감이 됐죠. 결국 위쪽에 뭐 100일선이라든가 200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뚫지는 못하죠.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이제 0.5% 지준율 인하가 되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흰모으기 정도는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뭐 중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게 큰 호재냐 그러면은 중국 시장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뭐 엄청난 호재를 반영하는 정도, 지수 전체가 막 날아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적인 어떤 이슈 또는 섹터, 뭐 중국 관련 섹터라든가 뭐 그런 쪽에 국한된 이슈 정도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좋은 일이 아침에 있어가지고 떴다가 나쁜 일 생기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, 그 나쁜 일이라는 거, HSBC의 매도 리포트는 단기적으로 내일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 이후에 그거는 이제 소멸될 것 같고요.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이제는 소멸됐다고 봐야 돼요. 중국 경기가 정말로 이제 올라간다 하는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도 이제는 신경을 안 써야 되겠고,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중에 남아있는 것,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제 반도체죠. 반도체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. 자, 그래서 반도체를 좀 봐야 되는데, 반도체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참 답답하죠. 답답합니다. 그래도 하이닉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바닥은 잡은 듯한 느낌이 있죠. 그래도 삼성전자도 거의 뭐 바닥은 잡을 만한 구간까지 왔는데, 오늘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대한민국 매도 리포트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부터 팔아요. 그러면서 이제 빠졌습니다. 하지만 이제 바닥에는 가까웠다 보고 있고요.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는 뭐 오늘 뭐 이제 여러 가지 소부장들도 보면은 아침에 좋았다가 다 음봉 만들었어요. 리노공업, 뭐 원익 IPS 다 음봉이죠. 다 음봉인데,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 부분이겠죠.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반도체 부분이 반등이 나오느냐,
안 나오냐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번 그 미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4분기라고 하는데 6월에서 8월까지 실적이에요. 이게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에 거의 육박할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걸로 보고 있어요.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90% 정도 오를 거, 거의 한 2배죠. 예,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실적은, 이번 분기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, 가이던스죠. 앞으로의 향후에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잘 나와야 되겠죠.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보다도 훨씬 잘 나와야 됩니다. 지난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굉장히 잘 냈어요. 실적도 잘 나오고. 그런데도 막상 빠졌죠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가이던스만 잘 나와주면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가이던스를 내고도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쌍바닥 형태를 보이면서 바닥잡이를 하는 와중에 실적 발표를 하죠. 그래서 가이던스만 잘 나오면 올라가줄 수 있다 이렇게 봐요. 가이던스는 잘 낼 수 있을까? 이거를 뭐 예상을 해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요 근래에 감동적이다 실적이 너무 잘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가 그렇게나 잘 팔린다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하고 있죠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납품도 뭐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앞으로도 잘 팔릴 걸로 봐야 되겠죠. 또 특히나 엔비디아 어제 그 얘기 나온 거 보면은 블랙웰이 지금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. 4분기에 출시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HBM 관련해 가지고 가이던스가 잘만 나와준다면은 이건 잘 나올 걸로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잘만 나와준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라갈 걸로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큰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삼성전자도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함께 같이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. 물론 내일 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혼조권일 거예요.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실적 발표가 막상 끝나고 나면 어쩌면 반도체 쪽에서 끌어올리기가 시작이 될 것 같다 보이고요. 반대의 경우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라든가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못 맞춰가지고 하락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얘가. 그러면 어떻게 될까? 근데 그 시장 기대를 못 맞추는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벌써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흔들리다가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. 요즘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처럼 메모리와 관련해 가지고 모건 스탠리의 뭐 이제 리포트도 있고 한데 모건 스탠리가 왜 그런 그 매도 리포트를 냈느냐 하면은 이 디램 시장 규모가 이게 디램 시장 규모인데요.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꺾이더라. 1분기 때, 2분기 때 쭉 올라가다가 꺾이더라는 거죠.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꺾일 거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실제로는 아무리 뭐 디램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V자 반등 쭉 일자로 올라가겠어요. 시장 규모라는 거는 잘 팔리다가 조금 소강 상태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거겠죠. 근데 보면은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한 2, 3개월 정도 좀 꺾이던 것이 옆으로 흐른다는 뜻은 또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봐야 되는 거죠. 그런 추이를 본다면은 메모리 시장도 당연히 저는 메모리 시장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다고 봐요.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AI 가속기 시장이 내년도에도 굉장히 화랑을 볼 걸로 아직까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픈 AI라든가
자기네들 뭐 몇십 조씩 되는 그 투자 규모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그 매도 리포트는 저는 너무 과하다.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매도 리포트를 내는 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까지 빠져 있는데 또 거기다 대고 또 팔아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는 어쨌든 우리 시장 반도체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을 더 가지고 있고요. 내일은 반도체가 오히려 좀 흔들릴 수 있지만 모레부터의 어떤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. 또 반도체가 있었고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인 쪽이 또 이제 아침부터 괜찮았던 쪽이 2차 전지였죠. 물론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전부 다 음봉이 나왔고 또 하락 전환한 종목도 많아요.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많이 빠지지도 않네요. 위로 올라 붙여가지고 올려 붙여서 계속해가지고 좀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.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뭐 시작을 했는데 뭐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. LNF도 비슷하고 또 응급제 쪽에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뭐 장비 쪽에 PNT 또 전구체 쪽에 에코앤드리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이죠. 이런 종목들도 뭐 나쁘지 않죠. 흐름을 봐야 되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. 2차 전지 쪽에는 지금 캐즘 바닥론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. 올해 이제 캐즘 때문에 뭐 이제 안 팔렸는데 전기차 쪽이 이제는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는 적어도 더 매출 하향이 지속되지는 않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은 좀 잡았지 않겠느냐? 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 이제 근거에는 중국 쪽에서 테슬라가 잘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잘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바닥을 좀 다지고 전기차 시장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, 그렇다면은 그런 전망이라면은 전기차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면은 2차 전지 쪽도 바닥을 잡았지 않겠느냐. 그리고 잘하면은 2차 전지가 바닥을 잡았다면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뭐 어쨌든 배터리도 그 재고로 쌓기를 해야 되니까 재고 쌓기가 좀 들어오게 된다면은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 탄다. 시장 탄다 말씀드리죠.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르면은 2차 전지는 꼭 올라가는 섹터예요. 근데 코스닥이 빠지면은 당연히 또 지수보다 더 급하게 빠지는 섹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.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. 근데 제가 이제 10월 장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드렸죠. 그렇다면 10월 동안에는 2차 전지가 좀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동안에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. 화장품 쪽이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. 아모레퍼시픽, LG생활건강 뭐 9%, 5% 이렇게 올랐으니까. 근데 이쪽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미국에 잘 팔리는 뭐 실리콘투라든가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들은 좀 오히려 빠졌죠. 저는 오히려 이런 쪽들을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. 빠질 때.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 쪽의 실적은 하반기에도 좋기 때문에 이쪽을 뭐 실리콘투,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쪽들을 또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. 밸류업 쪽에 뭐 한진칼이라든가 윤성 FNC 이런 쪽 다 밸류업 타고 올라갔는데 진짜 밸류를 봐야 돼요. 한진칼 지금 PER 굉장히 높습니다. 사실 너무 높아요. 100배가 넘어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윤성 FNC 같은 종목들도 혼자서 움직이는데 이제는 밸류 프로그램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밸류를 봐야 될 때가 됐어요.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. 또 뭐 전선이나 구리 관련주들 뭐 움직이고 있죠. 현대일렉트릭은 좀 운봉이 나오면서 빠졌지만 가온전선, LS 에코에너지 뭐 이런 쪽들 움직이는데 이구산업도 움직이고. 근데 구리 쪽 한번 볼까요? 이게 구리 차트인데 구리가 요즘에 반등이 좀 나왔죠. 근데 이 위쪽 만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
조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. 물론 뭐 중국이 경기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구리가 막 가격이 막 뛸 수도 있지만 이제서 경기 부양책 쓴다는 건데 구리 가격이 갑자기 또 뛸 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딱 지금 저항선이에요. 지금 구리 가격이. 그렇다면은 구리 가격에 지금 기대고 있는 구리 관련주라든가 전선주 같은 경우에도 따라잡기는 하면은 안 되겠다.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. 자,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0월 증시는 제가 이제 뭐 어제 공개 방송 때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있을 고용 보고서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. 다음 주에 금요일 날, 다음 주에는 고용 보고서가 뭐 고용 관련된 것이 4건이나 나와요. 뭐 졸트라는 게 있고요. 구인 건수.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농업 부분 금요일 날 이게 있고 ADP 민간 고용이랑 같은 날 발표되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게 이 금요일 날 비농업 부분 이제 고용 보고서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. 금요일 날 발표되는 건데 요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잘 나와야 된다 그랬죠. 못 나오면 안 됩니다. 예전에는 못 나와야 됐어요. 근데 이제는 경기 불안, 경기 침체에 대한 건이 시장에 계속해가지고 상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나와야 돼요. 비농업 건수 구인 보고서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10월 한 달 동안은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.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실질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.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아요. 지수는 그래야지 종목들이 순환매를 도니까. 근데 저는 요게 잘 나올 걸로 봐요. 요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고용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10월 달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주를 일단 다음 주는 뭐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휴일이 계속 껴 있죠.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소강 상태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부터 10월 증시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쪽입니다. 그래서 왜 10월만이냐, 11월은 아니냐. 10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. 11월은 또 FMC가 있죠. 11월은 FMC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0월 증시까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0월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반등을 하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순환매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. 시장은 그냥 뭐 전 종목이 다 올라가고 이런 날은 하루 이틀이에요. 순환매라는 게 늘 발생을 하고 오늘은 여기, 오늘은 내일은 저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순환매의 접근의 가장 기본적인 건 길목 노리기 해야 되죠. 따라잡지 말자는 거예요. 길목을 노려야 됩니다. 조정 구간에 들어가야 되고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 순환매의 중심엔 늘 반바지가 있습니다. 몇 번 말씀드리죠. 반도체, 바이오, 2차 전지의 지자입니다. 반도체, 바이오, 2차 전지. 요게 우리나라 순환매의 중심에 있어요. 그리고 플러스 다른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순환매를 본다면은 늘 이 섹터를 주목을 하셔가지고 요 세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장에서는 적어도 한 50% 이상, 70%까지도 있어야 돼요. 종목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는 거죠. 지금 이제 모멘텀 상으로 지금 이제 보이는 종목들은 10월 10일 날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발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 자율주행 쪽 있죠. 자율주행 관련주들 많습니다만은 뭐 대장주로 활동했던 내가 라이콤이고 또 라닉스 같은 애도 있고 또 슈어소프트가 요즘에 뭐 괜찮네요. 이런 종목들이 한번 10월 10일 전에는 한번 또 시세를 줄 수가 있으니까 접근이 가능하겠다 보이고 단지 10월 10일 날이 재료 노출성이겠죠. 막상 발표를 하면 또 빠질 테니까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10월 10일 이전 뭐 2, 3일 전에는 또 매도를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법을 써야 되겠죠. 이쪽에 자율주행 쪽이 또 모멘텀이 좀 있다 보이고요. 또 로봇 택시 아닙니까? 이름이. 그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. 레인보우 로봇, 뭐 좀 탄력 있는 쪽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올라와서 지금 대기 중이죠. 또 이렌시스 같은 종목도 요즘에 보면 탄력 있게 움직이더라고요. 로봇 쪽도 같이 모멘텀을 탈 수가 있어요. 그래서
이런 쪽도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.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이제 엔터주들이 바닥잡이를 좀 하는 형태입니다. 지금 엔터주들은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연예인들이 상당히 좀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동들을 합니다. 예, JYP 엔터가 이제 바닥잡이를 좀 하는 느낌이 있고요. YG 엔터도 바닥 반등이 좀 나왔고, SM 같은 경우도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죠. 하이브가 좀 느린데 아무래도 하이브 쪽은 지금 뉴진스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느린 것 같아요. 예, 뭐 JYP나 뭐 YG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, 뭐 접근을 한다면은. 예, 근데 이제 이쪽에는 뭐 큰 속도를 바라보기보다는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정도까지의 또는 내년 3월 정도까지의 내년 연초까지는 겨울 시즌에는 어쨌든 실적들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쪽은 좀 그런 뭐 선취회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쪽도 더불어서 볼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증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는 모건 스탠리 아니죠. 모건 스탠리가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고요. 물론 이제 금요일 날 PC가 있습니다만은 PC는 요즘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엄청나게 뭐 시장 예상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PC 지표는 그냥 넘어갈 걸로 봅니다. 요즘에는 이제 물가보다도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시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, 이번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잘 넘어가면은 이번 주는 넘어가고, 다음 주는 고용만 잘 넘어가면은 다음 주 넘어간다. 1차 관문, 2차 관문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10월 둘째 주부터는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저는 80% 이상의 확률로 시장이 좋을 거다. 10월 달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좀 잘 내놔야 되겠죠. 요즘 장세에는. 그래서 굉장히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략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신기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